안녕하세요. 이번 쿠아이 학예 컨퍼런스 텍스트 스타일로 MBTI 예측을 주제로 참가한 NLP팀의 발표자 유승욱입니다. 지난 방학 2달 동안 저희 팀이 어떻게 프로젝트를 진행했는지 차차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진행에 앞서 저희 팀 구성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4명 모두 쿠아이의 일원으로서 특히 자연어 처리, NLP에 많은 관심이 있으신 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렇듯 자연어 처리에 흥미를 가진 저희 팀이 텍스트 스타일로 MBTI를 예측하는 주제를 선정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우선 MBTI가 무엇인지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MBTI라는 단어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MBTI는 사람의 성격 유형을 4가지로 구분해 이들을 한데 조합하여 사람의 성격 특성을 나타내주는 지표입니다.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자면 사람의 성격을 외향형과 내향형, 직관형과 감각형, 감정형과 사고형, 마지막으로 판단형과 인식형까지 4가지 지표로 구분하고 이 4가지를 경우에 맞게 조합한 것이 MBTI가 됩니다. 예를 들자면 저는 ENFJ로서 외향형, 직관형, 감정형, 그리고 판단형 특징을 가진 사람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이렇듯 사람의 성격을 구분해주는 지표로서 MBTI는 자신을 표현하는 수단으로 젊은 층들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한 가지 생각을 해보았는데요. 만약 텍스트로 작성자의 MBTI를 예측할 수 있다면 저희에게는 어떤 편리함이 생기게 될까요? 1번과 2번은 상대의 관점에서 글을 바라보게 될 기회가 생겨 서로의 글에 더욱 공감할 수 있다는 내용이며 3번은 내 자신의 관점에서 실제 MBTI와 글을 통해 예측된 MBTI가 다르다면 평소 자신의 작문 성향을 되돌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듯 텍스트에 따른 MBTI를 예측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그 밑바탕이 될 데이터가 필요하겠죠. 저희는 데이터셋을 정의함에 있어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영어로 작성된 MBTI 데이터셋은 태글 등 오픈형으로 공개되어 있지만 한국어 MBTI 데이터셋은 거의 없다시피 했으며 그나마 후보로 삼은 2가지도 화면에 실린 이유와 같은 이유로 탈락되었습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데이터를 찾아다니던 중 한국어로 이루어진 MBTI 데이터셋을 선정했는데 바로 네이버에서 14년 동안 운영되어 온 MBTI 심리 카페입니다. 현재까지도 글이 실시간으로 올라오고 있으며 거의 모든 게시판에서 MBTI를 다루는 이야기를 하기에 저희의 데이터셋으로 적절하다 생각했습니다. 선정한 카페에서 본격적으로 글을 모으기 위한 게시판을 선정해야 했습니다. 게시판의 카테고리 특성상 MBTI와 거리가 먼 카테고리는 제외한 결과 총 13개의 게시판을 크롤링했으며 한 게시판당 최소 200, 많게는 1000페이지 가까이 데이터를 모았습니다. 이제 각 페이지 안으로 들어오면 다음과 같은 모습이 보여집니다. 우선은 각 게시글의 아티클 아이디를 크롤링했는데 이를 통해 페이지를 나누어서 조금씩 데이터를 쌓아 올릴 때 특정 게시글을 이미 가져왔는지 가져오지 않았는지 쉽게 판단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게시글 제목과 href 주소를 크롤링했습니다. 여기서 href 주소란 해당 제목을 클릭했을 때 이어지는 하이퍼링크로 실제 게시글 주소를 의미합니다. 또한 게시글을 쓴 작성자의 닉네임을 크롤링했습니다. 이렇게 모여진 작성자 닉네임 안에 MBTI가 포함된 경우 이를 텍스트의 라벨링으로 두어 분류를 진행하고자 했습니다. 닉네임에 INFP가 들어간 사람이 쓴 텍스트는 추후 16가지 MBTI 중 INFP로 라벨링 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페이지 안에서 진행한 모든 크롤링은 셀레니움 라이브러리의 웹 드라이버를 사용했습니다. 이제 페이지에서 필요한 정보들을 모았으니 게시글 안으로 들어갈 차례죠. 게시글 안에서는 본문 텍스트를 크롤링했습니다. 페이지의 내용을 크롤링한 것과는 다르게 여기서는 베이풀 숲을 사용했는데 네이버 카페의 경우 특정 게시글마다 HTML 구조가 조금씩 변하기 때문에 셀레니움의 사용이 적합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진행되는 데이터 수집의 전체 과정을 정리해보자면 네이버 카페, MBTI 앤 헬스 심리 카페에서 저희가 직접 선정한 게시판 13개 안에서 닉네임에 MBTI가 포함된 게시글 주소와 본문을 크롤링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렇게 잘 모여진 데이터를 가지고 잘 활용할 시간이죠.
우선 텍스트 전처리를 통해 데이터를 정제했습니다. 텍스트 데이터라면 이용되는 기본적인 텍스트 전처리와 한국어 전처리를 사용했으며, 특히 저희는 MBTI와 관련한 데이터를 다루기 때문에 MBTI 명칭 유의어를 찾아내 바꿔주었으며, 이진 분류를 위한 라벨링을 수행했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린 이진 분류를 위한 라벨링이 무엇인지는 바로 이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기 실제 카페 글 하나를 같이 볼까요? 작성자 닉네임에 ESFJ라는 MBTI가 포함된 걸 보아 본문 텍스트 마찬가지로 ESFJ로 라벨링될 예정입니다. 그렇지만 실제 텍스트를 살펴보았을 때 해당 텍스트 스타일을 어떤 사람이 사용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의 MBTI가 모두 ESFJ일 것이라고 단정 짓기는 어렵습니다. 바꿔 말하자면 MBTI는 그 종류가 16가지나 있는데 모든 텍스트 데이터를 16개나 되는 클래스 레이블로 분류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들었습니다. 또한 MBTI와 별개로 사람마다 글을 작성하는 방법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텍스트를 16가지나 되는 MBTI에 분류하는 것은 몹시 어려운 문제일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에 맞게 데이터 라벨링 방법을 수정했는데요. 기존에는 제시된 본문이 16개의 MBTI 중 그 중에 뭔지 하나로 라벨링을 했다면, 저희가 제시한 새로운 방법은 본문이 MBTI 지표 4개 중 각각 어떤 지표에 해당하는지 이진 분류 라벨링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본문 3이 ENFP의 글이면 이를 4가지 지표로 나누어 각각 알파벳 E, N, F, P가 발생되었는지를 0과 1로 구분해 주는 것입니다. 그 결과 데이터의 최종 형태는 전처리가 완료된 본문 텍스트와 방금 말씀드린 MBTI의 4가지 특성 이진 분류로 텍스트를 라벨링한 컬럼을 포함하게 됩니다. 지금부터는 이용한 머신러닝 모델에 대한 소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는 총 3가지 모델을 이용하였고, 이용한 모델은 랜덤 포레스트, XGBoost, 서포트 벡터 머신입니다. 랜덤 포레스트는 전체 데이터에서 배깅으로 샘플링한 데이터를 여러 개의 결정 트리 분류기가 개별적으로 학습한 뒤 최종적으로 모든 분류기에서 보팅을 통해 예측 결정을 하는 모델입니다. 가장 대중적인 머신러닝 모델이기도 하고 비교적 빠른 수행 속도와 높은 예측 성능을 이유로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랜덤 포레스트의 인풋 형태는 리스트 형태여야 하므로 엑스지부스트에서 사용한 토크나이저 사용에 어려움이 있어 TF-IDF를 이용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형태소 분석기를 이용하지 않으면 오로지 띄어쓰기만으로 단어를 분류, 벡터화하기 때문에 같은 의미의 단어가 다르게 해석될 수 있다는 여지가 있어 OKT를 이용해 형태소 분석을 먼저 실시하였고, 이후 조인 함수로 중간중간 공백 처리를 해 조금 더 정제된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랜덤 포레스트는 어큐러시와 F1 스코어 모두 N과 S를 구별하는 라벨에서 가장 높은 성능을, E와 I를 구별하는 라벨에서 가장 낮은 성능을 보였습니다. XGBoost의 경우에는 랜덤 포레스트의 배గిం과 동일한 원리를 사용하지만 부스팅 방식을 적용, 오답에 가중치를 부여하는 방향으로 예측 방향을 결정합니다. 기존 GBM의 한계점을 해결하였으며 CPU 환경에서 병렬 학습을 통해 빠른 학습이 가능하므로 선정하였습니다. XGBoost는 랜덤 포레스트와는 달리 이후 딥러닝에서 소개할 LSTM 계열 모델에서 사용한 토크나이저를 이용하였는데, 인덱스화한다는 점에서 TF-IDF의 방식과 비슷하며 numpy 파일로 값을 넘겨줄 수 있어 XGBoost에 이용하게 되었습니다. 랜덤 포레스트와 같은 이유로 형태소 분석기를 사용해 데이터를 조금 더 정제하였습니다. 성능은 앞서 본 랜덤 포레스트와 마찬가지로 N과 S를 구별할 때 가장 높았으며, 가장 낮은 성능은 어큐러시의 경우 F와 T 구별, F1 스코어의 경우 E와 I 구별에서 나타납니다. 서포트 벡터 머신은 이전 두 모델과는 달리 데이터 클래스 사이의 마진을 최대화하는 초평면을 찾는 모델로 보통 선형 분류기를 이용하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직선을 통해 0과 1 두 개의 클래스를 분할하게 됩니다. 직선을 통해 완벽히 분할이 되지 않는 경우 비선형 분류기를 사용하기도 하는데, 결과적으로 저희 데이터셋에서는 비선형 SBM을 사용하는 것이 더 나은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전처리 과정은 앞서 보았던 랜덤 포레스트와 동일합니다.
보여드리는 성능 지표는 더 나은 성능을 보인 비성형 SBM며 역시 N과 S 구별 시에 성능이 가장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고 XGBoost와 마찬가지로 어큐러시에서는 F와 T 구별, F1 스코어의 경우 E와 I 구별에서 가장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사용한 딥러닝 모델을 소개해드리고 그 성능에 대해 얘기해보고자 합니다. 저희가 사용한 딥러닝 모델은 머신러닝과 마찬가지로 총 3가지가 있으며 LSTM, ByLSTM, GPT-2입니다. LSTM뿐만 아니라 심플 RNN과 GRU 등의 여러 RNN 기반 모델을 사용해 보았으나 LSTM 계열 모델에서 가장 높은 성능을 보여 이렇게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LSTM은 풀겟 게이트를 사용하여 기존의 심플 RNN이 가졌던 장기 기억 손실 문제를 극복한 모델입니다. 전처리 과정에서는 앞서 보신 XGBoost와 같이 토커나이저와 OKT를 이용하였습니다. 머신러닝과 마찬가지로 어큐러시는 N과 S에서 가장 높았으나 오히려 F1 스코어에서는 가장 낮은 성능을 보였으며 그 이외에는 다 유사한 값을 가졌습니다. 어큐러시가 가장 낮은 경우는 E와 I 분류 라벨입니다. ByLSTM은 앞서 설명한 LSTM과 달리 양방향 모델로 정방향과 역방향 모두에서 텍스트를 파악합니다. LSTM과 똑같은 전처리 과정을 거쳐 데이터를 정제하였습니다. 어큐러시의 경우 역시 N과 S 분류 시 가장 성능이 좋고 E와 I 분류 시 가장 안 좋은 결과를 보였습니다. F1 스코어 역시 LSTM과 마찬가지로 N과 S 분류 시에 가장 성능이 낮았고 F와 T 분류 시에 가장 높은 성능을 보였습니다. 마지막으로 GPT-2는 다양한 영역의 텍스트를 활용해 사전학습이 진행되므로 모델이 기존보다 다양한 문맥과 영역의 글을 이해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기존 버전인 GPT-1을 기반으로 모델 구조를 더 효율적인 방식으로 변형했다는 점 및 많은 사전학습 데이터 이용을 통해 성능을 발전시켜 왔다는 점에서 선택하였습니다. 성능의 경우 역시 어큐러시는 N과 S 분류시 가장 높게 나왔으며 F와 T 분류에 있어 가장 낮았습니다. F1 스코어의 경우 LSTM 계열과 달리 N과 S 분류시 가장 높았고 F와 T 분류시 가장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앞서 얻은 결과를 토대로 저희가 만든 웹 프로토타입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혹시 기존의 링크로 많이 돌아다니는 MBTI 검사를 해보셨을까요? 저희가 구현하고자 한 것도 그와 비슷한 MBTI 예측 테스트입니다. 저기 박스에 텍스트를 입력하면 저희 모델을 이용해 4가지 지표에 대한 확률을 추정하고 이를 통해 텍스트 스타일에 따른 사용자의 MBTI를 보여주는 방식입니다. 참고로 프론트엔드의 경우에는 Vue.js를 이용하였으며 백엔드의 경우 패스트 API, 서버는 AWS에 엔진엑스 인스턴스를 올려 웹 서버를 열어두고 사용하였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장문 성향을 MBTI에 맞게 분류하는 모델을 만들어내자는 저희의 목표는 달성하였습니다. 물론 이 모델이 여러분의 MBTI와 완벽히 맞지 않을 수 있으나 이는 여러분의 장문 성향을 MBTI로 나타낸 것으로 본인의 장문 성향이 어떤 MBTI와 가까운지 파악할 수 있으므로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었다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몇 가지의 한계점이 존재합니다. 첫 번째로는 데이터의 문제입니다. 어큐러시와 F1 스코어를 보시면 상대적으로 딥러닝의 성능이 머신러닝보다 떨어진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는데 그 원인을 저희는 데이터셋의 부족이라 생각합니다. 영어 MBTI 데이터셋이 있었던 선행연구와는 달리 한국어 MBTI 데이터셋의 부재로 데이터셋 선정과 모으는 과정부터 난항을 겪었고 유용하게 된 MBTI 카페 내 게시글의 주제가 사랑에 치우쳐져 있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전처리 과정에서 더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며 주제를 다양화해야 합니다. 만약 MBTI 커뮤니티가 더 많이 활성화되어 다양한 주제의 글이 더 엄격한 기준 하에 정제된 데이터가 된다면 저희가 만든 모델의 성능 향상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NLP팀의 텍스트 스타일을 통한 MBTI 예측 발표였습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